그래서 각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금융소득을 먼저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네,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은 즉시 이자소득 금액이 됩니다. 필요경비가 없어요. 그런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 가산액이 있어서 가산 배당소득을 합산을 해서 가산 배당소득이 나중에 배당세 공제로 해서 공제가 됩니다. 그로스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로스업이 있는 이유는 배당을 받는 게 대부분 내국 법인들한테 받으시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관리하시는 배당소득은 대표자들이, 대표자들은 자산도 많고 다른 타소득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약간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돈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럴 때 그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주주인 경우들이 많아서 그 주주가 해당 회사에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이기 때문에 이걸 또 소득세로 합산을 해서 소득세를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그로스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과세인데 합산을 하고 그럴까? 우선 합산을 했다가 합산된 그 금액만큼 배당세 공제로 차감을 해줘요. 그래서 이자소득은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소득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하지 않아도 금융소득이라 되어 있는 것들은 유형별 포괄수위로 해서 여기 열거되지 않아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뭐 2천만 원 뭐 하는 그런 거 계산하실 때 포함을 하셔야 돼요. 배당소득은 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를 이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배당을 할 때 예전에는 뭐 4천만 원까지 배당에 대해서 합산과세 되는 게 없었는데 지금 금액이 많이 낮춰져서 1년에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는 내야 돼요. 근데 이 15.4%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안 하시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그때 배당을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할 때 이 배당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가치가 너무 올라져서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싶어도 세금이 또 그때 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로 배당을 그때그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금액 계산을 할 때 배당소득 금액도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대신 배당 가산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합니다. 더하죠. 이 더한 금액이 나중에 배당세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산은 했지만 그 금액만큼 세금으로 빼주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로스업 대상의 세 가지 요건인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지켜줘야 되는데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홈택스로 로그인을 하셔서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그로스업 대상 배당에 대해서는 G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G.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급 명세서는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 배당소득이 G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G가 없는 상태로 배당소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안내문도 보통 안내문 보고 신고도 많이 하지만 그런 자료가 오면 이게 그로스업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된 대로 신고를 할 거거든요. 지급명세서 제출하실 때 그로스업 대상 배당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시는 법인 사업장에서 배당을 했다. 그러면 꼭 지체크를 해서 지급명세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